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 더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한마디의 말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 만에 매출 30배 올린 주화 효과의 비밀. 주화 효과라고 해서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내가 할 말을 100마디 늘어놓는 것보다 한마디 질문으로 상대가 말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이 책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말센스를 익힐 수 있을까요? 프롤로그는 이제 주화 효과의 핵심, 돈도 사람도 끌어당기는 주화 효과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어떻게 말하면 돈을 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에게 가깝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말센스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이 너무 보석 같아서 저 혼자 이런 보석 같은 지혜를 알고 있기에는 아깝기 때문입니다. 책의 이 목차를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먼저 부자의 생각과 관점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파트에 여러 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부자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고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돈 버는 사람들의 은밀한 말센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말센스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자신의 지식을 마구 털어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질문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서 고객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고객은 자신이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아마 어떤 것을 유려하게, 유창하게 소개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떤 것을 대답하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표현을 설명하는 것보다 질문형으로 바꿨을 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형의 힘을, 그리고 질문형으로 바꿨을 때 그 작은 차이가 힘을 발휘한다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은밀한 말센스, 이 은밀한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풀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은밀한 말센스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상상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냉장고를 이제 새롭게 사는 주부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객에게 냉장고의 부피와 재원, 스펙이라고 하죠. 편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냉장고에 어떤 재료를 넣어서 누구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상상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고객이 가지게 되는 실제 효과와 체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를 가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읽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죠.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말센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돈보다 어쩌면 사람이라는 그런 재산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센스를 통해서 바로 가까이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방법입니다. 나의 옆에 항상 좋은 사람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나도 높이면서 상대방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책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말센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회사나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대화로서 상대방에게 카리스마를 전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오류의 경우가 외제차나 이제 고급 차량이나 아니면 멋진 그런 양복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높은 위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계라고 하죠. 위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 아시죠? 정글에서 그 숫사자라고 하나요? 그 사자의 걸음걸이는 어떤가요? 결코 사자는 솔랑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책에서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는 내용은 아마 그 카리스마가 부드럽게 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는 이제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늘 그 극중의 내용이지만 천천히 걷고 고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중의 모습일지라도 이렇게 천천히 걷는 모습이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의 경우에 조금 행동이 무겁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사자와 같은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말센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자신의 카리스마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자, 부자의 말센스 네 번째 챕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끌리는 말센스는 아마 이제 나의 마인드에서 나온다가 되겠습니다. 마인드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태도를 바꿨을 때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많은 페이지, 거의 3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챕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시나요? 하루를 불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인드를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끌리는 말센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이 내 시각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마인드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를 말합니다. 과거의 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잃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 필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한 마인드를 되새기면서 책의 앞부분을 조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앞부분을 조금 낭독하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그 내용을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보통 그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도 앞부분에서 조금 읽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 부자의 생각과 관점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오늘 영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 단위 부자가 알려준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내가 만난 최고의 부자는 조 단위 자산가였다. 한국 사람이지만 어릴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자리 잡은 분이었다. 딱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였고 따로 친분도 없지만 그가 해준 말은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성공한다였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꿈꾸지만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 아마존이라든가 음악과 동영상을 사거나 공유할 수 있는 애플과 유튜브 같은 곳이 큰 부를 이룬 원리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아픈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거나 혹은 그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부라고 말했다. 여기에 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부를 부르는 말센스를 어떤 곳,
어떤 환경에서 쓰느냐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같은 말센스라도 1,000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 1,000원을 벌게 되고 1,000,000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 1,000,000원을 벌게 된다는 뜻이다. 같은 말센스여도 1,000원짜리 말센스가 될지 1,000,000원짜리 말센스가 될지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시나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말센스를 발휘할 환경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가출로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성장했다.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며 비결을 물어보곤 했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저마다의 비결은 달랐지만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공유해 보고 싶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보통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인건비, 월세,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뭘까? 스스로 고객층을 한정하고 있거나 남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그 출발점부터 달랐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 국민 혹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고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반경을 더 넓힐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쉽게 말해 대상이 넓을수록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다르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뿐 선택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로만 하다 보면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 요즘은 직장인들 사이에 월급 이외에 수입을 올리는 법이 유행할 정도로 자기 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의 씨앗 중 하나가 바로 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해야 할 첫 번째가 실행력과 협상력을 갖추는 것이다.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부를 이룬 어떤 분의 이야기다. 그는 인터넷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품, 예를 들어 라꾸라꾸 침대, 석류 등을 해외에서 최초로 들여오는 방식을 택했다. 때마침 홈쇼핑이 막 시작될 때라 그 흐름까지 더해져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다. 개인이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생필품을 대신 구해와서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큰 부를 이루고 난 뒤에는 상품을 팔기보다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있다. 세상을 편리하고 이롭게 함으로써 부를 이룬 또 다른 한 분이 있다. 과거만 해도 광고에 나온 피자가 먹고 싶을 땐 동네 매장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했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한 분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표 번호를 만들어 각 매장에서 받아야 하는 주문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즉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알아서 가까운 동네 매장으로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88과 같은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업체와 고객 모두 편리함에 만족해했다. 지금은 피자 외에도 대부분의 업체가 이 대표 번호를 사용한다. 거래량만 1년에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로 편리해졌는지 모른다. 말센스를 본격적으로 익히기 전에 말센스를 어디에서 활용할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이제 마지막에 주화표 한마디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과 방법을 고민해보자. 오른쪽에는 아마존의 초창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 사진을 기념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촐한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2위의 매출을 자랑하는 아마존이 된 것처럼 이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책과 그 책에서 얻는 지혜를 같이 나누고 소개함으로써 저도 하루를 맑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좋은 책을 공유하면서 많은 생각과 긍정적인 그런 필터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소개를 마치면서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책 읽는 남자 더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